로 핑크 권영탁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핑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탁이라고 합니다.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방금 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타이틀은 마이 데이터 시대 도래에 따른 핀텍 플랫폼의 변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거냐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대략 한 20분 정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저는 이제 좀 일찍 이제 텔레콤에 들어와서 좀 오랜 기간 SK텔레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하나 SK카드에 가서 이제 핀텍 비즈니스를 좀 일찍 시작을 했고요. 2010년도부터 해서 당시 이제 이 폰세이브 카드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때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텔레콤에 16년도에 돌아와서 이 컨텐츠 상품 쪽을 전담을 하다가 16년도에 다시 이제 이 핑크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쪽으로 투입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ICT, 통신의 어떤 그 ICT 비즈니스와 금융 비즈니스를 중간에 어떤 이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핑크라는 회사입니다. 핑크는 하나금융그룹이 51%를 갖고 있고요. SK텔레콤이 49%를 갖고 만든 이제 조인트 벤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에셋들, 리소스들, 노하우들 이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ICT와 관련된 경쟁력은 사실 많이 부족하죠. 역으로 이제 SK텔레콤은 통신과 관련된 혹은 ICT와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들은 굉장히 많지만 금융과 관련된 이 정보나 노하우는 전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긴 어렵지만 당신이랑 나랑 한번 힘을 합쳐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이 핑크라는 회사였고요. 핑크는 초반부터 이제 AI 플랫폼, 데이터 그리고 스마트 오퍼링이라는 어떤 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방향성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AI 통한 이제 고객 경험을 한번 혁신적으로 선도해 보자. 그리고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 결과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금융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한번 스마트하게 오퍼링 해 보자. 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하는 방향성과 굉장히 유사하죠. 2016년도 말에 저희가 이 방향성 세팅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이 17년 9월 달에 서비스를 개시를 해서 현재 한 360만 가입자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아직 플랫폼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족한 고객 숫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좀 전에 이제 김경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어떤 산업군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ICT 기술 기반으로 한 포용적인 금융을 한번 핑크가 앞장서서 해보자라는 어떤 이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혁신이라는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근데 혁신은 사실 이제 경쟁이 없는 이제 이 산업 영역에서는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 경쟁이 만약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반면에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서로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망중립성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2002년도에 이제 통신사가 무선 인터넷망 개방을 합니다. 사실 이제 하고 싶지 않았죠. 수십 조의 네트워크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내가 다 열어줘야 돼? 라는 이제 고민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뭐 강제적으로든 이게 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통 3사가 이 네트워크 개방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상 무선 인터넷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요 시점에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통신사가 그 안내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이 가치 혁신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걸 실현시키거나 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불가능한 것들도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CP들 당시에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은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고 통신사가 만들어 오는 네트워크 환경에 올라 태움으로써
그런 이 지금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이 새로운 가치 혁신형 콘텐츠를 많이 제공을 했죠. 그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 빅테크 영역에서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100조 비즈니스의 어떤 기업의 밸류를 훨씬 상회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재작년 말입니다. 2019년 12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금융사 역시도 금융 결제망을 오픈하게 됩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오픈 뱅킹이라는 건데 이 공동 오픈 API 시스템을 통해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결제 기능 그리고 고객의 데이터를 이 3자에게 제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가격이 낮게 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핀텍 비즈니스를 하는 플레이어들한테는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가져오게 되죠. 이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경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또 혁신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금융산업 전반의 어떤 혁신을 유도하고자 오픈뱅킹이 적용이 되었고 결국 이제 이 결과적인 목표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이용자의 어떤 편익 확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크겠죠. 그래서 고객이 굉장히 손쉽게 오픈뱅킹을 통해서 앱 하나로 그냥 모든 금융 비즈니스를 처리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이 시점에 오픈뱅킹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제 사례가 이 오픈뱅킹 시행이 되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거대 플랫폼들이 출연했다고 한다면 이 오픈뱅킹으로 통해서 ICT를 무기로 하는 새로운 핀텍 플랫폼들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바로 이 마이데이터입니다. 내년도 1월에 이제 공식적인 이제 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미국에서 분류한 걸 보면 데이터의 잠재 가치 그리고 접근성을 기준으로 획득 용이성을 기준으로 보면 금융과 보험이 이 가장 우상단 영역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잠재 가치도 굉장히 높고 획득하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이 미국의 사례입니다, 물론. 그리고 산업별 평균 데이터의 보유량 역시도 증권, 투자, 은행 그리고 보험, 소위 말하는 이제 금융 산업에 해당되는 필드가 전체 데이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 얘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금융 산업의 어떤 이 고객 업무들 자체가 고객 기반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유입되어 있는 그 이 데이터 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만약에 고객 가치를 혁신할 수 있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잠재 가치 자체가 엄청날 거다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이미 뭐 해외에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민트라든지 핑한 뭐 디즈미 뭐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이미 뭐 유니콘급을 넘어서 뭐 데카콘급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제너레이션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이데이터가 오픈이 되게 되면 이미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의 온라인화는 거의 완성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채널의 온라인화는 이미 다 끝나 있고 소위 말하는 저부가 업무들은 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다 전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오픈뱅킹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 거래 방식들이 원앱에서 통합 조회가 되다 보니까 이미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 핀텍 사업자들, 빅텍 사업자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데이터 시대가 되면 한 단계를 더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인텔리전스 금융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금융 서비스 이걸 통해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빅데이터의 어떤 서비스들이 이 시장에 선을 보일 거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고 사전적인 오퍼링의 어떤 체계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될 거다. 이 부분 뒤쪽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게 금융뿐만 아니라 일반 커머스들과도 융복합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과거의 금융은 어땠나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하죠. 그리고 강력한 규제의 울타리 하에서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업권별 업무가 명확하게 이 구분이 돼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울타리 규제의 형태가 돼 있고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주권은 솔직히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 상품을 제조하는 이 제조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사는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여러 개 은행을 쓰고 여러 개 보험을 들고 있고 여러 개 증권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 일일이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직접 찾아가서 혹은 직접 본인의 어떤 인증을 하고 거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마이데이터 시대는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금융 전체 영역의 어떤 혁신이 한번 이뤄지게 되면서 경쟁 역시도 굉장히 심화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금융뿐만 아니라 생활과의 어떤 결합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이 서비스 론칭들을 할 거고 고객의 주권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리고 금융 상품이 제조하는 이 곳과 판매하는 곳이 사뭇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객은 일일이 과거처럼 다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특정 플랫폼사를 통해서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서비스를 하고 있는 특정 플랫폼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모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저 플랫폼사는 지금 하고 있는 뭐 빅테크 플레이어들뿐만 아니라 비교적 좀 작은 이제 핀테크 회사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사 역시도 저 플랫폼을 지향하고 비즈니스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거냐? 아까 우리 김경준 대표님도 굉장히 막판에 뜨거운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은데 그걸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미래금융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융합해서 어떻게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낼 거냐. 이게 키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마이데이터의 기본 개념은 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고객의 데이터, 과거에는 고객의 데이터가 어디에 뭐 금융기관에 가입을 했으면 금융기관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이데이터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명확해집니다. 고객의 데이터는 고객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그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져가게 되고 이 고객이 요구하면 그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은 요구받은 업체, 이 플랫폼사나 이런 쪽에 그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전송을 해야만 하게 되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터 주권이 고객한테 명확하게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금융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텐데 이거는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측면에 있어서도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뭐 고객 사이드에서 보면 일단 정보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공급자가 정보를 굉장히 통제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고객들한테도 그 정보가 균형적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금융 서비스가 뭔지 어떤 상품이 맞는 건지를 명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 고객의 이렇게 선택권이 강화가 됨으로써 고객이 소위 말하는 이제 뒤통수를 맞지 않는 이 포용적 금융 역시도 지원이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반면에 이 금융사들 역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거의 어떤 새로운 혁신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높고 이를 통해서 고객의 어떤 신뢰도를 굉장히 탄탄하게 굳힐 수 있는 이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새로운 뉴비지를 통해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정체되어 있는 어떤 성장의 곡선을 한 번 더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저 기업은 이제 금융사죠, 사실. 이 고객의 니즈가 반영돼 있는 금융 상품을 만들다기보다는 사실은 은행의 니즈가 반영돼 있는 상품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공급자와 판매자가 당연히 이제 동일하고요. 은행에서 만든 건 당연히 은행에서만 팔아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이었죠. 그리고 고객은 이 사실상 이 정보를 제공하는 이 주체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은행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배제를 당합니다. 뭐 참여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활용에 배제가 되었고 이 고객이 금융 상품에 대한 어떤 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금융 상품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은행이 내방했을 때 은행에 계신 텔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은행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푸시를 하면 이게 가장 맞는 상품이구나라고 판단하고 그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즉 정보에 대한 비대칭이 존재를 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 지금 뭐 작년 이 재작년에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뭐 DLF 불안전 판매라든지 이런 어떤 불안전 판매 같은 이 고객 선택권의 제한들이 이 제약들이 계속 이제 생겼죠. 근데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노래하면 좀 많이 바뀝니다. 네, 금융사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도태가 될 거니까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금융상품들을 만들 거고 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자와 판매자는 분리될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공급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과거와 달리 이 분리되는 경향이 많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은 이 내 정보는 내 거야라는 이제 소유 주체에 대한 명확화가 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핸들링을 중간에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하거든요. 정보 균형을 양자간에 유지시킴으로써 정보 주체 즉 고객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서 금융시장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과 소비를 할 수 있게 될 거다. 마이데이터 시대에서는 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이런 이슈들이 사실 존재를 합니다. 그 금융사는 뭐 마이데이터 시대가 되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물론 고객 거지만 축적돼 있는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난 뺏겨야 되는 거야. 그 네이버나 카카오는 일방적으로 데이터만 내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거야. 뭐 이런 서로 간에 사실 이제 불만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금융사는 이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가치를 기여시키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 금융 비즈니스에 대한 핵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될 거다라는 판단이 들고 반면에 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일방적으로 시장을 뺏어오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과의 어떤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고민들을 좀 더 지금보다 많이 해야 될 거다. 그래서 과거에는 별로 이 경쟁과 협력 체계가 공존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소위 말하는 이 코피티션, 협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9년 말에 대략 휴면 카드가 대한민국에 한 1,000만 장이 넘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뭐 한 1,200만 장, 1,300만 장 될 텐데 사실 카드사가 연간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고 시장에다 이 쏟아붓는 마케팅 비용이 거의 1조입니다. 1조. 그중에 이제 휴면 카드 비중이 한 10%만 잡아도 한 대략 이 소위 말하는 소셜 성크 코스트는 1,000억이 훨씬 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이 고객이 과연 체리피커인지 체리피커가 아닌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서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들을 소위 말하는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협업을 통해서 유효 고객을 높이고 상대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반드시 가져올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협쟁에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 뭐 이 마이데이터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인구 통계적 특성이나 금융거래의 특성 그리고 금융 자산의 이 특성 같은 것들을 API로 가지고 와서 고객을 분석하게 되는데 사실 저것만으로는 반쪽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비금융 데이터들 그 이 고객의 관계적인 특성, 생활의 특성 그리고 그 고객의 이 성향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이 전체적으로 다 밍글드업이 되면 이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들의 융합을 통해서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람은 사실 누구든지 거쳐가야 되는 이제 생로병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생로병사의 단계에는 무수히 많은 이벤트들이 존재합니다. 보통 이제 티피컬한 걸 따져보면 한 이 정도가 될 텐데 저 이벤트 안에는 사실 반드시 금융사업 상품에 대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존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마이데이터의 최종적인 위너는 이 고객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생활 데이터들과 시임리스하게 저런 어떤 금융 서비스들을 융합해서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스마트하게 선 오퍼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소위 말하는 지금 이 이슈가 있죠.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비즈니스가 마이데이터 비즈니스가 정확하게 시장에서 정착이 되고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절대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경쟁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경쟁은 철저하게 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 이런 환경들이 다 구축이 되면 금융뿐만 아니라 통신, 커머스, SNS, 생활들의 모든 영역들의 데이터들과 어울려져서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 산업의 어떤 BM들이 한꺼번에 어울려지는 고객의 그래서 홀 라이프 사이클을 다 이해하는 생활금융 플랫폼의 어떤 이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핑크에 대한 소개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저희 고객들이 MZ 세대들이 참 많습니다. MZ 세대 참 많은데 이 고객들 대상으로 저희가 서베이를 되게 자주 하는데 가장 많이 던지는 얘기들이 이거거든요. 투자, 저축, 뭐 좋은데 금융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고객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누군가 투자를 잘하는 롤 모델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이 롤 모델의 구체적인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아니면 나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도대체 급여가 얼마나 될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쓸까? 이런 부분들의 금융 생활을 훔쳐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인의 금융 생활을 팔로잉하고 이를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금융 SNS를 핑크에서 금년 2월 달에 시장 론칭을 했습니다. 리얼리라는 서비스가 되고요. 그래서 진짜 이 고수들, 투자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나는 지금 나랑 비슷한 친구들 사이에서 몇 프로, 상위 몇 프로나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이 고객들이 있습니다. 뭐 10대, 20대, 뭐 30대, 40대, 뭐 투자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저축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욜로처럼 소비만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게 상호간에 이제 금융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보여줄 수 있음으로써 그를 구독하고 좋아요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잘 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20대의 친구가 30대의 AAA라는 친구를 보니까 투자를 나랑 10살 차이도 안 나는데 한 엄청나게 많이 했네. 뭐 저축을 많이 했네. 이런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직접 볼 수 있게끔 해놨고. 그래서 핑크의 리얼리 고객은 정보 소비자이지만 반면에 본인이 반드시 정보 제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의 데이터를 금융 데이터를 읽어볼 수 있게끔 했고요. 상호간에 끊임없는 인터랙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략 한 30만 정도 고객이 들어와서 서로가 상호간에 계속 배워나가고 있고요. 이 챌린지의 어떤 상위 랭커들의 금융 생활을 계속 따라하죠. 심지어 소비나 투자, 뭐 저축 같은 특히 이제 투자 쪽이 많이 히트가 되고 있는데 투자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이 어떤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것까지 싹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벤치마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직접 DM을 보내서 이 주식을 투자하셨던데 뭔가 뭐 있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달 저희가 한 4개에서 6개 정도의 챌린지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참여하는 고객에게 데일리 매일 금전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월간 리얼 리포트 같은 것 제공을 해서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관심 많아요. 그리고 뭐 투자왕, 저축왕 뭐 이런 친구들을 뽑는데 최근에 들어온 친구입니다. 투자왕이라는 친구가 연령대를 알 수 있거든요. 별명 기반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실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20대 남자 친구입니다. 20대 남자인데 288억을 투자를 지금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제가 자료 만들 때 데이터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305억 정도가 됐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럽기 그지없던데 예금왕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잘못 본 줄 알았는데 40대 남자분이더라고요. 1000억을 단일 통장에 집어넣고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막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어떤 DM을 통해서 전 직접 한번 보내봤거든요. 보내서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 어떠냐를 물어봤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답도 해주고 그 전 투자를 같이 해봤습니다. 요 정도 이제 이 미래의 어떤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계속 이거를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아까 이 전 세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금융이지만 유통, 교육, 의료, 패션, 통신, 심지어 배달, 뭐 식음료 뭐 이런 쪽까지 싹 다 이제 연동을 시킴으로써 계속적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요. 좀 짧은 시간에 제가 좀 빨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CEO 스코어 데일리의 금융 포럼에 어쨌건 간에 제가 한 세션을 맡음으로써 들으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는데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혹시 좀 이해가 잘 안 되셨거나 아니면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 메일 어드레스니까 저한테 이 메일 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최대한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